안녕하세요. 오늘 자장맨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개구리 소년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한국인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1991년 5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사라졌고 11년 뒤 유골로 발견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3만 명이 40일 동안 뒤진 산, 헬리콥터 6대, 수색견 20마리가 투입되었지만 단 하나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년 뒤 유골이 발견된 곳은 수색 본부에서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밤 그날의 진실을 찾아 떠난 5아이의 마지막 하루를 조용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날은 1991년 3월 26일 아주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위치는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죠. 아침까지 내리던 봉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드는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5명의 아이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일부 사라진 5명의 아이들. 오전 10시 동시에 열린 5개의 대문. 그 아이들의 이름은 김영규, 김종식, 박찬인, 우철원, 조호연. 이른 점심을 먹은 아이들은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서로의 집을 돌며 개구리 잡으러 가자고 외치는 모습을 여러 어른들이 기억하고 있었죠. 가방도 도시락도 없이 그저 개구리 채집통 하나와 나뭇가지 몇 개만 들고서 목적지는 동네 뒤편 와룡산. 높지 않은 산이었고 아이들이 평소에도 자주 오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면 아침까지 내린 비 때문에 산길이 축축했다는 것, 그리고 평소보다 등산객이 적었다는 것. 그래서일까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그 이후로 아이들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들 왜 이렇게 늦지?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부모들의 불안은 해가 기울수록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한 명이 늦는 건 있을 수 있는 일, 2명이 늦는 것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명이 동시에 부모들이 서로 전화를 돌리고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와룡산은 수색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부 땅이 보이도록 뒤집힌 산, 40일간의 대수색, 경찰, 군인,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수천 명이 동원되어 밤낮으로 산을 뒤졌습니다. 헬리콥터가 하늘을 맴돌고 수색견이 풀숲을 헤집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저히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없다.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문자 그대로 뒤집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철저히 수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발 한 짝, 옷가지 하나, 채집통 조각 하나도. 마치 5아이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과 같이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무심히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11번 바뀌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시간입니다. 부모들은 매년 기일마다 산을 오르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찾아가고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언론에 호소했지만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자기들 나름의 해석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에는 귀신이 있다더라. 외국인 노동자가 범인이 아닐까? 북한 공작원이 납치한 거래.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의심받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실종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부 11년 만에 발견. 2002년 9월 26일 사건 발생 11년 6개월 뒤의 일입니다. 한 시민이 와룡산을 오르던 중 작은 흙무덤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동물뼈인가? 가까이 다가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두개골, 그리고 주변에 흩어진 5구의 유골. 발견 지점은 당시 수색대가 수십 번 지나갔다고 발표했던 곳에서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그렇게 산을 쥐잡듯이 샅샅이 뒤졌는데도 이곳을 11년 동안 찾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감정 결과, 그리고 새로운 의문이 나타났습니다. 유골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발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 산악사고로 추정. 하지만 곧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일부 두개골에서 둔기에 의한 골절 흔적 발견. 아이들의 신발끈과 옷 상태가 일반적인 산악사고와 맞지 않았고 유골 배열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더불어 11년이 지났는데도 일부 물품이 너무 온전한 형체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고 유골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최종 결론은 결국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 타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 모호함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부 풀리지 않는 질문들, 그리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의문, 5명이 어떻게 동시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 한 명이 실종되는 것도 큰 사건입니다. 2명이면 더 큰 사건이죠. 그런데 5명이 동시에 사라진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범죄라면 5명의 아이를 동시에 제압하고 흔적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단독 범행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의 공범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만약 사고라면 5명이 동시에 추락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이들은 서로를 불렀을 겁니다.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산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어떻게 수색대 100m 근방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될 수 있었을까? 당시 수색에 투입된 인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군 병력 2만 명, 경찰 5천 명, 민간 자원봉사자 수천 명, 헬리콥터 6대가 하늘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스캔했고 수색견 20마리가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유골이 발견된 곳은 수색본부에서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지점이 등산로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수백 명이 매일 그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1, 당시에는 없었다. 유골이 나중에 그곳에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왜 누가 11년이나 지나서 가설이 완벽하게 은폐되었다. 흙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거나 수색 당시 계절적 요인으로 식물이 우거져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수색견도 못 찾았다. 가설 3, 수색 누라, 인간의 실수. 가장 현실적인 설명이지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설명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의문, 두개골에 남겨진 흔적은 무엇일까? 유골 감정 결과 5구 중 3구의 두개골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골절의 패턴입니다. 법의학자들의 소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추정되나 추락사에서도 비슷한 손상이 나타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음. 하지만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3명의 두개골 손상 위치가 비슷합니다. 뒤통수와 측두부. 만약 각자 다른 방향으로 추락했다면 손상 부위가 이렇게 유사할 수 있을까요? 둘째, 다른 뼈의 손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추락사라면 팔뼈, 다리뼈에도 골절이 많아야 하는데 두개골의 손상이 유독 심합니다. 셋째, 일부 골절은 방어 흔적처럼 보입니다. 팔뼈의 특정 부위에 금이 간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막으려 했을 때 생기는 손상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뼈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의문, 물건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발견될 수 있었을까? 11년 뒤 발견된 현장에는 아이들의 신발, 옷가지 일부, 그리고 채집통 조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동안 야외에 방치되었다면 물건들이 비에 젖고 햇볕에 바래고 동물에게 뜯겨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옷가지는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발 밑창의 패턴도 선명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벗어놓은 것과 같았지요.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흙에 묻혀 있었다면 부패가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묻혀 있었다면 수색 시 발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입니다. 온전하려면 무언가에 덮여 보호받았어야 하고 그랬더라면 3만 명의 수색대가 찾지 못했을 리 만무합니다. 또
또 하나의 의문. 채집통 조각은 있었지만 채집통 본체는 없었습니다. 왜 조각만 남았을까요? 누가 본체를 가져갔을까요? 사건 이후 수십 년간 여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상한 차를 봤다. 낯선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걸 봤다. 산에서 비명을 들었다. 하지만 모든 제보는 구체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이한 제보는 이것입니다. 2002년 유골이 발견되기 직전 한 등산객이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여러 명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착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객이 소리를 들은 지점이 나중에 유골이 발견된 지점에서 3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답은 아직 없습니다. 와룡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 개구리 소년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3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이유는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해답 없는 질문이 주는 긴 침묵 때문입니다. 진실은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김영규, 김종식, 박찬인, 우철원, 주호연, 5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개구리를 좋아하고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했던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금방 올게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던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그 아이들을 30년이 넘도록 기다려온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매년 봄이 오면 와룡산을 오르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가족들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측하고 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유족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길,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 아이들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